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개발 가이드 자강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개발용으로 가장 가성비가 뛰어나고 가장 성능이 좋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르느아로 4800H CPU를 장착한 한성의 TFX 5470H 노트북입니다. 저는 회사 집에 데스크탑이 한 대씩 있고 추가로 노트북을 두고 다닙니다. 이동이 많지만 언제나 불편하더라도 메인 개발용 컴퓨터로는 성능이 좋은 데스크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고 구매하는 리사수님의 르느아르 CPU가 나온 다음에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노트북에서도 이제 데스크탑만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나와를 매일같이 뒤적거리다가 개발자용 노트북으로 적합한 노트북을 찾게 된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노트북은 제가 가지고 있는 두 데스크탑보다도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국내 유통사는 한성이지만 통팡이라는 회사의 노트북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중국 OEM이기 때문에 스펙만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디테일과 빌드 퀄리티, 마감에 대해 저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1.5kg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1.52kg이라고 해요. 15인치대에서 1.5kg 정도의 노트북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이렇게 성능이 좋은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오기 때문에 GPU가 들어가고 가격이 높아지고 쿨링을 위해서 노트북 자체의 무게조차 무거워집니다. CPU 성능이 이렇게 좋은데 외장 GPU가 들어가지 않아 가볍고 가격이 저렴한 기종은 현재 이 기종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개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노트북인 것이죠. 우선 노트북의 외관을 설명해 드릴게요. 메탈 느낌이 나는 상판과 하판은 저렴해 보인다는 느낌은 잘 없고요. 마그네슘 알로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에 도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벗겨질 염려가 없고 아주 촉감이 좋습니다. 앞뒤를 보시면은 로고나 브랜드가 있지 않아요. 어떤 용 모양이 그려져 있다든지 큰 글자로 한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열어보시면은 화면 하단에 한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NTSC 72%, 300 칸델라 제곱미터를 만족시키는 좋은 퀄리티의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걱정할 거 없는 중상급의 디스플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사가 없는 무광이기 때문에 눈도 편합니다. 같은 사양의 14인치도 있지만 제가 15인치, 정확하게는 15.6인치를 구입한 이유는 제가 기존에 쓰던 14인치로는 작업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400g 차이로 작지 않은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한성의 14인치 언더케이지보다 이 제품이 빌드 퀄리티가 훨씬 더 높고 배터리도 훨씬 더 많으니까 구매 시 무게가 최우선 고려 요소가 아니다 하시면은 이 15인치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의 퀄리티를 가장 걱정했었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취향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급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키는 충분한 깊이로 눌리고 반발력이 분명히 느껴지는 편입니다. 10키리스 키보드이기 때문에 키보드와 터치패드가 중앙에 있어서 타이핑하면서 화면을 볼 때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기능키도 오른쪽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생산성을 높입니다. 화살표도 풀 사이즈고요. 키 배열에 조금 익숙치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며칠이면은 적응할 수 있는 괜찮은 키보드입니다. 터치패드는 보통 크기에 매끄럽고 촉감도 좋고 클릭도 분명하게 눌립니다. 조금 클릭이 가볍다는 느낌도 날 정도인데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클릭이 무거운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좌상단을 이렇게 두 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팜 리젝션 기능이 작동하는 터치 버튼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팜 리젝션 기능이 필요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유용해 보이긴 하지만 워낙 터치패드와 키보드가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서 방해받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용 편의를 위한 포트 역시 중간 정도의 편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좌측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USB 2.0과 3.0, 이더넷 포트, 켄싱턴 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켄싱턴 락이나 이더넷은 요즘 잘 안 쓰기는 하는데 쓸 때는 또 필요하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하거나 와이파이 채널이 모두 혼잡할 때에는 이더넷 포트가 꼭 필요하게 돼요. USB 랜 카드도 달 수 있지만 꼭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측에는 DC 전원, USB 3.0, USB-C, HDMI가 있습니다. USB-C는 USB PD라 불리우는 충전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타깝게도 USB DP 기능은 지원하지 않고 HDMI 1.4를 지원하기 때문에 QHD 디스플레이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 흡입은 하단에서, 열 배출은 후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팬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팬 RPM이 높지 않아도 쿨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성능은 간단하게만 표시해 드릴게요. CPU G를 통해 표시된 수치는 A코어 메인스트림 데스크탑 정도가 나옵니다. 램 타이밍은 아쉽지만 3200MHz의 듀얼 채널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과 같은 가벼운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때에는 잘 못 느끼겠지만 컴파일이 무거운 작업을 할 때에는 멀티 스레드의 진가가 나옵니다. 제가 하는 작업 중엔 안드로이드 컴파일이 가장 무거운 편인데요. 스레드를 16개를 다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 속도도 빨라지고 당연히 생산성도 늘어나겠죠.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가끔씩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기 때문에 쾌적한 편집 환경을 기대했었는데 이건 아무래도 GPU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데스크탑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영상 편집이나 GPU를 활용한 개발이 주 목적이라 하면은 호환성이 좋은 엔비디아의 외장 그래픽카드가 달린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이나 유튜브 4K 동영상을 돌릴 때 CPU에 부담을 주지 않고 GPU가 열일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롤이나 오버워치 정도의 게임은 쉽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제게 큰 고민은 아니었지만 배터리 타임이 궁금했습니다. 올데이롱 모델은 7900mAh의 적지 않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지만 또 CPU의 TDP가 45W나 될 정도로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봤을 때는 문서 작업이 아닌 열심히 개발을 했을 때에는 한 5시간, 6시간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전력 측정기로 확인된 값을 보면은 일반적인 문서나 작업 시에는 11W를 먹고 최대 부하시는 60W를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할 때에는 45W 어댑터로도 100% 충전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력 계산을 해보면요. 배터리가 90Wh짜리니까 평균 18W를 사용했다 하면은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간단한 작업 시에 10W 정도 먹으니까 9시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성능 좋고 싼 거. 중국 제품이라고 기대치가 낮았는데 그 기대치는 모두 다 상회를 했습니다. 중간 정도의 빌드 퀄리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불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HDMI 2.0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K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 이 제품은 HDMI 2.0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출시 이후에 알고 보니까 HDMI 1.4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바꾼 한성은 나중에 환불을 받아주기는 했지만 환불을 하지 않는 사용자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구입해서 피해를 보고 이러한 일 때문에 물건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없었습니다. 아마 HDMI 2.0으로 기획되고 제작되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2.0의 스펙을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계하기 귀찮아서 양산을 때려버린 거죠. 4K 모니터를 연결했을 때 작동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댑터를 연결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노이즈가 나오다가 화면이 깨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원이 안정적이거나 접지가 잘 되어 있는 모니터를 사용하면은 잘 동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화면이 깜빡이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QHD 모니터와 사용했을 때에는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불만사항은 지문인식이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 표준화된 보안 방식인 지문인식을 왜 안 넣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성이라는 브랜드를 견딜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노트북은 개발이나 작업용으로 최적화된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있지만 차고 넘치는 성능과 밸런스가 잘 맞고 만족도가 높은 노트북입니다.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타 메이커에서는 한 150만원, 프리미엄 노트북이라면 250만원 정도는 줘야지 구입할 수 있는 성능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은 100만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성은 미워하되 르누아르 노트북은 미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성도 피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성 로고를 달고 이렇게 노트북을 내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면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유통하면서도 한성 노트북은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개발자였습니다.